자, 이번에는 박창현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. 기획 취재, 예비 신부에게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 취재하셨다고요? 네,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. 네. 이 남자가 말했던 재산이나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수상한 예비 신랑의 실체 취재했습니다. 부푼 꿈과 사랑을 안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너 행복하게 줄게 했거든요. 알고 보니 나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. 2010년 10월달에 했었어요, 결혼식을. 결혼식을 했어요. 친구들이 아니다. 2012년 10월달에 결혼했더라고요. 10월만 되면 결혼을 한다는 수상한 예비 신랑을 취재했습니다.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그냥 속상해서요. 걔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을 돈을 줬는지 당시 이해가 안 가고 나한테 뭘 할까 지금도 액수를 얼마 얘기 안 해요. 어떻게 팔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그 지금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니 얘를 어떻게 했는지.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성.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? 어렵게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호감이 됐어요. 그냥 솔직하고 남자답더라고요. 다정하고 남자다웠던 그 사람.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데요.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혼자이기 때문에 같이 친구처럼 잘 지내자 그러더라고요. 친구들 모임에서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믿음을 주고 또 저 편지로 잘해보자.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해보자. 그렇더라고요.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한 두 사람.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던 그때. 그때 연락 안 됐어요. 잠적했어요. 이 사람이.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. 연락을 끊어버렸어요.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돌연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7천만 원 정도 넘죠. 암 유방암 걸려서 보험료로 나온 거예요. 제 목숨값이라고 줬거든요. 처음부터 한꺼번에 7천만 원을 빌려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갖가지 이유를 대며 조금씩 돈을 빌려갔다는데요. 돈 꿔달라고. 엄마 눈 수술한다고. 1,200만 원 있어요. 내가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항암하는데 와가지고 꿔달라고 하겠나 생각해서. 그 남자가 처음 돈을 빌려간 건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. 엄마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고,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비용 좀 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어요. 그런데 취재 중 듣게 된 놀라운 사실. 나 그 말 듣고 제가 어머니가 뭔 소리냐고 멋진 사람이신데. 피의자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. 그런데 여보세요? 장례까지 치렀다는 그 남자의 어머니는 버젓이 살아있었는데요. 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거 생각해서 준 거지.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데요. 평소 외할아버지가 물려줬다는 50억 원의 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50억에 땅 있는데 그 땅을 사촌 형제들이나요? 자기 형제들이 그거 나 재산 싸움 한다. 목숨을 위협받고 외국으로 도피해야 한다는 그 남자. 그런데 혹시 저기 사촌 동생분 아니세요? 맞는데요. 가족끼리 뭐 50억의 재산 싸움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. 모르는 얘기인데 뭔 소리야 그건 참나. 가짜라고 했어요.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.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용 4,700만 원, 도피자금 1,000만 원 등 16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은 7천여만 원. 그 남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피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댁이 아니에요? 아니요. 여기 라는 사람 안 살아요? 네, 안 살아요.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. 실제로 안 떠났죠. 본인도 인정합니다. 해외 나간 적 없습니다.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해외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로 밝혀졌는데요. 전차하고 헤어진 이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한테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혼까지 했습니다. 이혼까지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한테는 갖은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고요. 전처와 이혼한 후에 진주 씨를 만나고 진주 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데요. 저한테 그랬어요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너 행복하게 줄게 했거든요.
근데 알고 보니까 10월달에 결혼한 거예요. 너무 기가 막혔어요. 그리고 그녀가 받은 수상한 전화 한 통. 어떤 여자가 전화 왔었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사귀었는데 그거 몰랐냐고 이렇게 전화 왔었어요. 어렵게 만난 피의자의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친구 사이에는 이제 말만 되면 내 거짓말. 그럼 걔는 아는 척도 안 해요, 친구들이. 악명이 높았던 그 남자, 진주 씨를 만나기 2달 전에 결혼을 했다는데요. 고등학교 체육대회 가서 만나갖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. 지금 이제 서로 이혼하면 되니까 뭐 결혼식장에 몇 명 갔나 봐요. 가서 부케 받은 친구도 있고. 근데 뭐 결혼식 하자마자 장소를 타버리니까. 취재를 통해 밝혀진 여자는 무려 4명. 이 자금으로 해서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자금을 빼갖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겠죠. 똑같이 여자도 또 던지고 있어요. 아마 또 제3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 있을 거예요, 아마. 왜 그의 거짓말에 다들 속는 걸까요? 친구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여성들을 자주 딱 만났다는데요. 보면 그래, 뭐 여자들 어디 뭐 식당 아줌마들 이런 그런 식이니까 약점을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읽는 건지 이제 여자들이 뭐 의지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. 진주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 암에 걸렸어요.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. 나 가슴 없어질 수 있어. 가슴 없어져.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. 한쪽 가슴이 없으면 어떠니?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. 특히 이혼녀나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그 남자. 근데 그 믿음이 이 사람은 너무 나한테 말 갖고 장난친 것 같아요. 아픈 사람한테 장난친 것 같아요.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지만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진주 씨. 1년간의 수배 끝에 지난달 27일 피의자는 검거됐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 남자의 거짓말.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옆에 앉았는데 사랑한다, 뭐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다, 마지막까지. 책임지겠다. 네. 하지만 피의자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. 면회 오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면회 오고. 아이고. 진짜 너무 화가 어떡해. 그 사람이요.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도 않고 이렇게 억울한 사이 어떻게 해야 돼요?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의 배신,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. 야,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. 예. 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. 이 저 피해 여성분의 지금 심정이 어떻을까요? 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더 그러고 많은 있을 피해자가 있겠죠.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합니다. 예. 피해 여성분 지금 어떻습니까? 피해 여성은 현재 보험금을 모두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때문에 식당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요. 예.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력단체와 도움을 요청해서 이 피해 여성을 도울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? 예,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긴 한데 예. 피해자가 요구한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해줬다고 해요. 근데 예. 이 부분은 좀 불리하긴 하지만 또 보면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써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증거는 됩니다.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는 문제가 그렇죠. 있죠. 다 현실적으로. 써버렸다면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남자 꽃뱀들의 수법을 좀 더 이제 좀 정확히 알아서 먼저 좀 그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.